자, 이렇게 인공지능이 달라지면서 관련 업계에 주목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사실 완전히 대중적으로 흥행을 하게 됐어요. 왜? 그죠? 뉴스가 좀 더 붙은 거죠. 이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일론 머스크가 설립을 한 거예요. 공동 설립이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죠. 이런 뉴스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재조명받기 시작하면서 확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사실 이것만 가지고 흥행에 성공한 건 아니에요. 아까 설명해드린 내용 중에 마치 사람과 대화하는 수준의 기술이다 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데 한몫을 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대화가 가능한 무료 공개 챗봇이라는 거, 이런 것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어요. 누구나 가서 AI한테 질문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2022년 11월 30일에 이 챗 GPT-3가 출시가 됐고, 일주일 만에 유저가 1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지금은 대중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들 쓰시죠? 엄청 핫하죠. 2023년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기로 지금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챗 GPT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챗 GPT는 2021년까지의 데이터 세트로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최신 정보에는 답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운 게 부정확하면 답변도 부정확한 거예요. 그죠? 이전에 데이터를 토대로 학습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으면 답변도 편향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배운 게 잘못되었으면 답변도 잘못된다는 거죠. 이런 한계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존에 뭐 구글이나 이런 데서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하면은 사실 출처가 나오죠. 그런데 챗 GPT의 답변은 출처를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다양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답변만 제공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계점, 유지 비용이 너무 커요. 유지 비용이 너무 큽니다. 언어 모델 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일단 모아야 돼요. 그리고 대규모 컴퓨터 자원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연구 개발, 인건비까지 수천만 달러의 비용이 소모된다는 거. 이런 것도 한계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려드릴 때 구글도 이미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글과 오픈 AI, 그리고 이제 모회사들인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수익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언어 모델이라고 하죠. AI라고 하는 산업의 과제, 투입된 비용을 넘는 시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투자한 비용을 다시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더 수익을 내야 돼요. 현재까지는 구글이 사실 이 도전 과제는 성공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제 검색 엔진이나 유튜브 같은 이 광고 플랫폼을 통해서 알파벳이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죠. 그래서 디지털 광고를 통해서 구글은 수익을 창출해냈어요. 구글이나 이제 자회사 딥마인드는 이미 오픈 AI랑 유사하거나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AI들을 개발을 했는데, 근데 얘네는 오픈 소스로 공개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오픈 AI는 이거를 무료로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죠? 원래 이 인공지능의 선구자는 구글인 거고, 인공지능 1위 기업인 거고, 오픈 AI는 도전자의 입장이죠. 그래서 좀 오류가 있는 데모 버전을 출시를 해도 평판에 크게 타격이 없어요. 오픈 AI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구글은 지난번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답변이 조금 잘못됐다는 걸로 주가가 하락할 정도로 평판에 흠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 쪽은 사실 오픈소스로 공개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알파벳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인공지능 관련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AI 챗봇 스타트업인 엔스로픽에 또 4억 달러를 투자를 했다고 하고요. 엔스로픽이라는 회사는 이전 오픈 AI의 직원이 설립했다고 해요. 그래서 구글은 이 엔스로픽이라는 스타트업 회사에 클라우드를 제공해주고, 그죠? 그리고 엔스로픽은 또 챗봇을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오픈 AI,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분의 49%를 보유하고 있죠. 오픈 AI는 챗 GPT를 그 구독형 모델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검색 엔진에다가 이 챗 GPT를 좀 기능을 더해주는 방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내에 자회사 그 제품 포트폴리오가 있잖아요. 그쪽에 이제 성능을 좀 향상시키는 식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챗봇이라고 하는 AI를 어떻게 수익화하고 돈을 벌게끔 만드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픈 AI는 이번 2월에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제 무료로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유료로 구독하는 사용자들한테는 더 빠르게, 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도입니다. 한 달에 $20라고 하고요. 이거는 이제 공개된 거고, 기업들한테도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이 자체 앱에 이 챗 GPT를 적용할 수 있게끔 그 응용 프로그램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이제 기업용 챗 GPT를 통해서 좀 다양하게 요금제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아까도 이제 이 오픈 AI에 그 투자를 했다고 했죠. 지분 49%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100억 달러를 투자할 협상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GPT 그리고 코덱스라고 하는 코딩용 AI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지나 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DALL-E2라고 하는 AI 모델도 있고, 이런 것들을 MS 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Azure 오픈 AI 서비스를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이 바로 빙이죠. 빙. 여기에 이제 챗 GPT가 결합된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존 프로그램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같은 오피스 쪽에서도 이 오픈 AI 그 챗 GPT를 함께 합쳐서 통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는 구독형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나 검색 엔진을 통해서 광고, 이제 이런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이 바로 디지털 광고예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려고 하는 것도 제일 먼저 하는 게 검색 엔진에다가 빙에다가 챗 GPT를 결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오피스 제품군에다가 AI를 추가하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거나 혹은 수익성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까 그 매개 변수라는 얘기를 했는데, 매개 변수 1000억 개가 넘는 이런 대규모 AI 같은 경우는 이걸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대규모 시장을 확보한 이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접목해서 같이 쓸 가능성이 높고요. 비용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대기업 위주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픈 AI가 과금 형식으로 이렇게, 그죠? 월 한 달에 $20를 내고 사용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유리할 수 있죠. 해외에서는 수익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국내 기업들이 어떻게 AI 기술에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볼 겁니다. 아무래도 대기업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들을 살펴봐야 돼요. 국내에서는 SKT, KT, LG,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생성형 AI라고 했죠. 이걸 위해서는 대용량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매개 변수 2천억 개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AI 반도체 그리고 클라우드 같은 산업들도 같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쪽도 성장이 필수적이겠죠. SKT에서는 그 AI 비서 ADAS이라고 하는 AI 비서를 2022년에 런칭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장기 기억 그리고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기능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멀티모달은 사진이나 음성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I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해서 코난 테크놀로지의 지분을 21% 확보를 해놨죠. 그리고 KT는 대화형 AI,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2023년 상반기에 상용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KT에서는 국내 금융사 쪽에 그 챗봇 형태로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AI가 2천억 개의 매개 변수를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 GPT-3랑 유사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LG 쪽에서도 만들고 있고, 네이버가 만든 게 하이퍼 클로버라고 하는 AI입니다. 2021년도에 개발을 했고 이미 자사 그 쇼핑 서비스에서 활용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 쇼핑의 상품 소개 문구를 작성하거나, 그리고 이제 회의록을 요약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하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검색 경험 서치 GPT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대기업들 알아봤고, 이제부터는 좀 더 우리가 실투와 가까워지는 내용들입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아까 SKT 얘기하면서 잠시 나왔죠. SK텔레콤이 2대 주주고요. 제휴를 통해서 아까 그 SK텔레콤의 AI 비서 ADAS의 고도화 작업을 공동 진행 중입니다. 이미 자체 개발을 통한 이 AI 기술로 텍스트나 영상 분야에서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미 2,500여 개의 고객사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여기서는 벡터 방식으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단어가 아니라 유사한 표현을 써도 검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구조가 없는 비정형 데이터도 다룰 수 있다고 해서 이 텍스트 인식률도 높고 정확도도 높은 이 코난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가 SK텔레콤이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슈가 좀 크게 되었었죠. 자, 그 다음 기업은 플리토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플리토는 언어 데이터를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개발에 필수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해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한다고 했잖아요. 단순히 그 빅데이터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황별로, 조건별로 이 데이터의 질적인 것도 고려해야 되는데, 최근에 언어 개발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음성 인식, 그리고 자연 언어 처리 이런 것들을 진행 중인데, 최대한 많은 음성 데이터 같은 게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걸 플리토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이미 데이터를 판매하는 게 이 회사의 매출 대부분이고요. 번역 서비스 같은 것을 통해서도 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K 컨텐츠를 글로벌화 하는 데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사업도 확대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리토라는 기업도 한번 이 AI와 관련해서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글로벌 IT 기업이랑 이미 판매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난 12월에 18억 원 규모의 코퍼스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같이 AI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좀 더 남았습니다. 자,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이죠. 셀바스 AI. 셀바스 AI는 AI 음성 인식
그리고 음성 합성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음성 인식의 인식률이 98% 이상이라고 하고요. 2016년도에 이미 AI 브랜드 셀비를 런칭을 했고 국내에서는 AI 음성 합성 시장의 점유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루닛, 아까 의료 쪽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루닛은 AI 영상 진단 그리고 판독 보조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 암 진단 영상을 판독 보조해주는 거 그리고 암 치료 관련 또 바이오마커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루닛도 좀 앞으로 많이 주목을 받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솔트룩스입니다. 솔트룩스는 플루닛 스튜디오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챗 GPT처럼 그 언어 생성 기술이 내장된 가상인간 제작 스튜디오라고 합니다. 그 음성 합성이랑 영상 합성까지 가능한 이 생성 AI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그 국민비서 국비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이런 이제 상담형 챗봇 서비스를 이미 운영 중이고 이렇게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까지 서비스를 좀 폭넓게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솔트룩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업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입니다. 여기는 이제 반도체 설계입니다. 아까 AI 반도체도 중요할 거라고 했잖아요. AI 기술 구현에 필요한 시스템 반도체 설계 IP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유일, 또 유일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AI 플랫폼 IP를 통해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좀 지켜봐야 될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하나만 콕 집고 이럴 수가 없어서 이렇게 좀 다양한 기업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와 봤고요. 오늘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동안 좀 몰랐던 분들도 이번 기회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